안녕하세요. 프로그래머스 교육사업팀 카일입니다. 오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를 함께 빛내주실 세 분을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플러스의 권갑중이라고 하고요. 유플러스에서 새로운 사업을 스타트업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스타트업 필에 맞는 그런 개발자들 이력서를 보는 게 매우 즐겁습니다. 오늘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행복한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닉이라고 하고요. 20년간 소프트웨어 개발을 좀 했고요. 그리고 최근에 한 10년간 정도는 개발팀에서 소통을 돕는 일로 스크럼 마스터 같은 일을 하고 있는 이력서들을 좀 보는 일을 좀 많이 했어가지고 아마 이런 자리에 초대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프로그래머스에서 채용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세이라고 하고요. 저는 약 7년 동안 이제 리크루터로서 이제 개발자 분들의 취업을 많이 도와왔었고, 지금 현재 프로그래머스에서는 이제 데브 매칭이라든지 챌린지와 같은 그런 취업에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네, 벌써 2022년 상반기가 다 지나고 하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저는 사실 제대로 한 것도 없는데 반이나 지나가 버려서 정말 아쉬운 마음이 많은데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비슷한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특히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 시간이 너무 아깝게 느껴지실 것 같아서 걱정도 많으실 거고,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준비했습니다. 개발자 이력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번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에서는 이제 이력서 작성에 고민이 많은 개발자들을 위해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데브 매칭은 이제 프로그래머스가 제공하고 있는 코딩 테스트, 그리고 이제 과제 테스트를 통과한 기본 실력이 검증된 그런 개발자들을 채용하는 프로그래머스 대표 채용 프로그램인데요. 네, 현직 개발자들의 이제 참여도가 가장 높은 저희 채용 프로그램으로 매번 참여하는 기업들, 그다음에 개발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데브 매칭에 지원하신 개발자 분들 중에서도 나 분명 테스트 잘 본 것 같은데 왜 계속 서류에서 떨어질까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런 분들의 고민을 들어드리고자 마련한 클리닉입니다. 네, 오늘 이력서 클리닉에는 총 83분의 개발자 이력서를 받아봤는데 질문과 고민들을 보다 보니 비슷한 것도 많고 예상하지 못했던 다른 특이한 질문들도 많았어요. 그 중에서 저희가 이제 이력서 개선에 큰 도움을 드릴 수 있는 6분을 뽑아 오늘 함께 리뷰를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지금 여기에서 진행하는 이런 피드백이라든지 클리닉 자체가 절대적으로 이렇게 꼭 하세요라고 정해진 답들은 아니고 좀 이렇게 하면은 더 보완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꼭 이게 정답이라고는 생각은 안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냥 어떤 부분이 나에게 좀 더 도움이 될까라는 정보만 쏙쏙 뽑아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떤 고민을 가지고 계신지, 또 어떻게 이력서를 개선하면 좋을지 첫 번째 지원자분부터 함께 보시죠. 첫 번째 이력서입니다. 고민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학교 성적은 좋지만 프로젝트 경험이 부족하거나 완성되지 않은 편이에요. 나를 더 어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백엔드, 그 중에서도 자바 스프링 쪽으로 진로를 생각하고 있는데 다른 스택을 가진 회사에 지원하면 안 좋을까요? 라는 고민을 위에 남겨주셨어요. 이제 이력서를 쫙 살펴보면 주요 기술과 기술 태그 작성을 해주셨고, 이제 학력에 학점을 굉장히 자세히 기재를 해주셨어요. 이 부분이 조금 눈에 띄네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개인 프로젝트를 3가지 정도 작성해 주셨고, 마지막으로는 외국어, 영어 성적까지 기재를 해주셨습니다. 이분 이력서에 혹시 좀 어느 정도 의견을 주실 수 있을까요? 학교 성적을 좋죠. 적어주시면 좋은데 맨 앞에 노출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어떤 프로젝트를 어떤 기술을 활용해서 누구와 했는지가 사실은 제일 궁금해요. 그래서 그거 가장 먼저 보고 싶은데 학교 성적이 나오면 물론 바로 다음 페이지로 넘기고 맨 마지막에 다시 확인을 해서 노출 순서로 봤을 때 뒤쪽으로 밀어도 좋지 않을까 싶고요. 프로젝트 경험이 부족하다는 것은 이력서 자체에 이미 나와 있고 본인도 잘 알고 계신 것 같아요. 프로젝트의 완성도가 높지 않다라고 표현을 주셨는데 그 완성도의 정의 자체를 어떻게 가져가는 게 꼭 필요할 것 같은데 21세기 지식 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에게는 보통 4가지 C가 중요하다고 말하잖아요. 크리에이티비티, 그리고 크리티컬한 것과 커뮤니케이션, 컬래버레이션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프로젝트거든요. 완성도 있는 프로젝트는 함께 협업하고 소통하면서 세상에 없는 무언가에 도전적으로 실험해보는 이런 프로젝트가 친구분들이나 교우분들, 커뮤니티 내에서 좀 진행이 되고 그것을 노출하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바 스프링에 대한 진로. 자바 스프링은 기술적으로 매우 성숙돼 있고 대한민국 개발자 시장에서 매우 인기가 있는 부분인 건 맞아요. 예, 하지만 다른 스택을 가진 회사에 지원하면 안 좋을까요? 왜 안 되겠습니까? 자바를 잘하시는 분은 다른 것도 잘합니다. 특히 신입사원의 경우는 더더욱 그래요. 개발 잘하는 사람 뽑는 거지 자바 잘하는 사람 뽑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적어도 저는 그런 입장입니다. 일단 채용하려는 회사 입장에서는 어떤 경험을 했는지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중요한데 표시 자체가 디메리트라기보다는 성적 표시만 있다는 것이 좀 디메리트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뒤에다가 이제 작업하셨던 내용을 좀 적어주시긴 했는데 거기서 이제 어떤 경험을 했는지 어떤 경험을 하려고 했는지 그리고 자기는 본인은 이제 그런 경험에서 어떤 기분이 있었는지 뭐 어떤 게 만족스러웠는지 이런 것들을 좀 표현함으로써 본인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를 좀 표현이 들어갔으면 하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이제 사회에 막 들어오시는 분이니까 미경력자라는 거를 다 알고 있는 거죠. 이제 이런 분들을 보는 이제 면접관들의 입장을 보면은 이제 저의 기준으로 본다면 개발자로서의 성장 가능성을 보게 됩니다. 얼만큼 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만큼 해 나갈지를 이제 보게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학교 성적도 좀 중요하지만 이제 그 과정에서 어떤 거에 흥미가 있고 이제 어떤 걸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인지 이런 부분들이 좀 표현이 된다면 면접관들이 좀 이분은 좀 한번 만나보고 싶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질문 주셨던 이제 자바 스프링 쪽으로 진로를 생각하는데 다른 스택을 가진 회사에 지원을 하려고 한다. 이 부분은 그러니까 이유가 있어야 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다른 스택을 가진 회사라고 한다면 왜 이분은 우리 쪽에 지원을 했을까라는 거에 대한 어떤 이제 그런 표현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있고 그렇게 표현을 해줘야 면접관들이 이제 2차 면접 혹은 이제 이분이 우리랑 같이 할 수 있는 분이겠다 아니겠다라는 것들을 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일단은 이 성적이 이제 어필을 해 주신 이유가 아무래도 좋은 점수이기 때문에 활용하고 싶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를 통해서 어떤 걸 어필하고 싶었는지가 별로 잘 느껴지지 않아서 분명 이렇게까지 공부를 하셨던 그런 노력이 있으실 텐데 그 자기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더 어필을 하는 게 좀 더 면접관이나 이제 서류를 보시는 분들에게 좀 많은 어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적어주셨던 개인 프로젝트들을 보면은 좀 더 상세하게 내용을 알고 싶은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은 개인적으로 하신 프로젝트가 사실 대부분이기는 했는데 나는 이거를 하기 위해서 만든 프로젝트야 라고 이제 끝나기보다는 내가 여기 이거를 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걸 어떻게 하려고 했는지까지 이제 자기가 배운 점까지 같이 프로젝트 내용에 어필이 되면은 좀 더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분은 학점을 이렇게 나열해 주셨으니까 뭐 이런 프로젝트를 할 때 이 수업을 수강하면서 배웠던 이런 내용을 그대로 활용을 해봤다. 부족한 부분은 다른 수업 여기서 다시 공부를 하면서 조금 더 보강을 해갔다. 라는 식의 흐름도 네,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지원자분 이력서를 함께 보시죠. 일단 먼저 고민을 작성을 해주신 걸 보면 신입으로서 그동안 경험한 것을 모두 적어야 하는지 아니면 지원 직무에 필요한 것만 적어야 할지 궁금합니다. 대부분 돈을 많이 주는 기업들의 공고를 보면 자바를 사용하기 때문에 돈과 원하는 것 사이에서 갈등 중입니다. 네, 이분도 이제 주요 기술과 기술 태그 작성해 주셨고 업무 경험도 작성을 같이 해주셨어요. 한 4개월 정도. 되게 많이 하셨어요. 네, 그 개인 프로젝트도 쫙 보시면 뭐 여러 가지가 있고 자격증의 활동도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을 해주신 분인데 이제 너무 해왔던 게 많다 보니 어떤 걸 선택해서 어떤 것에 집중해서 보여줘야 될지가 고민스러우신 것 같아요. 일단 우선 이제 제 면접관의 입장으로서 봤을 때는 그 본인이 참여했던 프로젝트 내용 자체가 본인을 대변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모든 걸 혼자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 기여를 했는지
그 기여가 어떤 가치가 있었는지에 대한 표현이 좀 들어갔으면 하고요. 그래야 이제 그걸 보시는 분들이 아, 이분은 이런 프로젝트에서 이러이러한 역할들을 하셨구나. 우리 회사에서도 이런 역할을 좀 해줄 수 있겠구나.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원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하고 회사가 원하는 능력의 차이가 있다면 과연 누가 맞춰야 될까요? 이거는 이제 사실 답이 정해져 있죠. 취직의 가능성을 높이려면 이제 당연히 지원자가 맞춰야 되는 이제 그런 선택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돈을 많이 받고 싶은 것도 결국 지원자가 원하는 거고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도 이제 지원자가 원하는 건데 그렇다면 둘 다 내가 원하는 건데 둘 중에 하나만을 선택하라고 한다면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답을 먼저 본인이 가지고 계셔야 아마 선택하시는데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변수값이 초기 설정이 되어 있지 않은데 이후에 분기를 과연 탈 수가 없잖아요. 이런 경우 보통 발생하는 게 이제 익셉션이 발생을 하는데 보통 페이탈 에러의 강이 크죠. 이제 이런 처리가 되지 않았을 때는 이제 다시 분기 처리로 돌아가는데 인생이다 보니까 계속 돌고 돌고 이런 같은 고민에 이제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디버깅을 하지 않으면 네. 변수 설정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하지 않으면 계속 고민이 반복될 거라는 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아마도 대부 매칭이라는 게 다양한 기업들에게 공통적으로 보여지는 이력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분의 장점이 좀 희석된다는 느낌이 있어요. 이분이 가야 할 회사를 정했다면 이 표준 이력서를 재조합을 통해서 그 회사에 어필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거는 우리가 그 정보 처리의 일반적인 방식을 그대로 사용하는 거죠. 두 갈식으로 눈에 띄는 기술을 맨 앞에 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은 일부러 지울 필요는 없죠. 뒤쪽으로 배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그렇게 들어가고 그 안에서 본인의 딥러닝 경험을 혹은 하고 싶은 그 일을 충분히 살리는 방향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딥러닝하고 웹 지식 모두 부족해? 그러면 사실 두 마리 다 커버할 수 있는 방법은 백엔드 기술은 딥러닝으로 쓰는데 눈으로 보여지는 어떤 부분은 웹으로 코딩하는 것을 해야죠. 혼자 못하면 딥러닝은 내가 할 테니 나의 동료는 웹을 맡아줘. 혹은 너랑 나랑 50대 50으로 하자. 이런 전략을 쓴다면 저는 되게 매력적일 것 같아요. 친구를 설득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기술력도 가지고 있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능력까지 가지고 있다면 저는 안 뽑을 이유가 없습니다. 일단은 되게 활동하신 게 많아서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이구나라고 느껴지긴 했지만 조금 더 이런 내용이 있으면 좋았겠다라고 느꼈던 부분이 일단은 팀 프로젝트가 많이 있으셨는데 이 안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했고 어떠한 기여를 했는지 그리고 난 이거 했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이걸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얻었는지를 어필하는 수단이라고 생각을 해서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어떤 거를 더 개선하려고 했고 그게 다음 프로젝트 할 때 정말 기여가 되었고 도움이 되었는지를 이제 보여준다면 나의 성장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이력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하셨던 업무들을 많이 적어주시긴 하셨는데 사실 이제 실제 회사 생활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이 기간 동안 이거를 혼자 과연 다 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 진짜 내가 여기서 뭐 A부터 Z까지가 있다면 어느 부분을 담당을 했는지 저는 좀 더 세분화돼서 좀 적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그러네요. 실제로 실무 면접을 볼 때 반드시 나오는 질문이 해당 프로젝트에서 당신의 기여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라는 질문을 반드시 해요. 이 지원자분의 이력서를 읽다가 좀 든 생각인데 사실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의 많은 고민 중에 하나가 돈이 되는 것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 사실 이거는 비단 개발자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그러면 세이는 둘 중에 선택을 한다면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돈을 많이 주는 기업보다도 제가 그 기업에서 많이 기여를 할 수 있는지 환경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제가 보여주는 거에 따라서 돈은 따라올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인류 역사가 기록된 게 5,000년 정도 될 텐데 명고불변의 진리죠. 좋아하는 일을 따라가면 돈이 따라온다는 게 진리입니다. 근데 아마도 이분의 고민은 첫 번째 선택을 어떻게 할까에 대한 고민인 것 같아요. 그리고 꼭 이걸 돈이라고 받아들여지기보다는
좋은 환경, 좋은 선배들이 많은 뽀대나는 직장에 들어갔을 경우 내 성장이 조금 더 빨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고민이 섞인 질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도 저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짧은 기간이라고 본다면 돈을 많이 준 데를 선택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선택하는 이유는 아마 롱텀으로 봤을 때 그게 나한테 많은 이익이 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돈을 많이 준 데 가서 하면은 이제 사실 이 업계에서 얘기 많이 하잖아요. 갈아 넣어야 되는 거죠. 네. 그게 전제가 되는 거예요. 그 회사에서는 뭐 갈아 넣는 걸 원하는 건 아니지만 돈을 많이 받기로 하고 가는 거. 근데 내가 그게 즐거운 거라면 갈아 넣는 게 아니라 즐기는 건데 원하지 않는 거에 가서 돈을 많이 받고 일하려면 본인을 갈아 넣어야 된다라고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런 거는 아마 다들 원치 않으실 텐데 그런 걸 따지고 보면은 하고 싶은 일을 가서 하는 게 그게 아마 거기서 어떤 가치를 계속 보여주는 게 롱텀으로 봤을 때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근데 짧게 보면은 갈아 넣는 것도 방법일 수는 있죠. 근데 아마 짧은 삶을 선택하지는 않으실 테니까. 그래서 저는 후자를 선택합니다. 돈만 보고 따라가 보는 것도 어렸을 때는 한 번은 해볼 만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했어요. 그러면 정말 아니구나를 깨달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나는 이런 삶을 내가 좋아하는구나 라고 깨달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말씀 주신 것처럼 뭐 오래 경험해볼 게 아니라면 한번 도전해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는 했습니다. 한번 그렇게 갈려보는 것도 언제 또 그런 기회가 있겠습니까? 네, 세 번째 지원자분의 이력서를 보겠습니다. 먼저 고민을 보면 프로젝트 경험을 어떤 방식으로 표현해야 할지 감이 잘 안 잡힙니다. 두 번째, 백엔드 엔지니어로서 뚜렷한 목표를 정하는 것이 아직 어렵고 서류에서 자꾸 떨어지는 것을 보완하고 싶습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앞 두 분과는 다르게 살짝 코멘트를 위해 작성을 해주셨네요. 그리고 주요 기술과 기술 태그 작성을 해주셨고 학력의 개인 프로젝트도 비교적 다른 분들에 비해서는 조금 더 상세히 기술을 해주신 것 같기는 합니다. 이분도 프로젝트 경험이 꽤나 많으시고 수상과 자격증, 수상 경력도 굉장히 화려하시네요. 활동도 스터디나 이런 활동도 작성을 해주셨고 일단 프로젝트 설명 부분에서 굉장히 좀 마음에 든 네, 맞아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했던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짤막한 설명과 그다음에 주요 기능, 담당 역할, 성과 및 배운 점 이거를 딱 나열해서 알기 쉽게 해주셔가지고 일단 되게 관심이 있고 내용이 많지만 한번 다 읽어보고 싶다라는 느낌이 드는 그런 이력서인 것 같고요. 첫 번째 이 자기소개에 또 간단하게 작성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서 이분이 어떤 분일까라는 좀 이미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자기소개 부분을 조금 더 내용을 더 추가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떤 거를 좋아하고 나는 왜 이 공부를 시작했고 어떤 거를 공부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있지만 근데 이거를 활용해서 나는 어떤 분야에서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부분도 같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이력서가 매우 매력적이어서 서류에서 왜 떨어졌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경우는 1차 실무 면접으로 들어가기 전에 10분에서 20분짜리 커피 챗을 온라인으로 한다든가 그래서 이 이력서의 뒤에 숨어 있는 어떤 이야기들을 한번 끌어내는 식으로 면접관들의 자기 시간도 세이브하면서 좀 더 이제 내용을 확인하는 식으로 저라면 그렇게 진행을 할 것 같아요. 지원자분 저한테 연락 주세요. 그런데 혹시 학교나 전공이나 학점을 중요하게 보는 회사라면 이 이력서는 아무래도 처음에는 좀 매력이 떨어질 수가 있고 그리고 애써 좀 단점을 찾자면 내가 어떤 수업 과정을 학습 과정을 잘 거쳐왔어 라는 것 차원에서는 매우 매력적이나 그래서 이 사람하고 내가 뭔가 더 해볼 수 있지 차원에서는 조금 배워가는 사람 냄새가 매우 많이 난다. 그 다음 한 뼘 더를 강조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 포트폴리오 상에 들어있는 프로젝트들이 학습용 프로젝트라는 냄새가 좀 나서 차라리 좀 더
비즈니스적으로 가치가 있는 곳 쪽으로 포커싱을 해서 프로젝트를 했다면 아까 말씀드린 커피챗 통해서 어떤 배경으로 이런 것들을 해봤습니까? 어떤 기여를 하셨어요를 짧게라도 이야기하고 나서 구체적 실무 면접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서류에서 자주 떨어진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분이 저는 좀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빠르게 무언가를 이뤄내기를 원하는 회사도 사실 있다는 거죠. 회사에서는 채용하자마자 빠른 시간 안에 온보딩이 돼서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이제 그런 분들을 찾는 거죠. 대부분이. 물론 아닌 회사도 있긴 합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지금 지원하는 회사에서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좀 표현이 좀 명료하게 있으면 좀 혹하지 않을까? 면접관으로서 이분은 이러이러한 경험을 우리한테 줄 수 있겠네? 라는 부분들이 좀 표현이 됐으면 하는 그런 제안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해야 이제 적시한 능력이 이제 회사에서 필요한 부분이라면 검증해보고 싶은 거겠죠. 그래야 이제 기술 면접으로 이어질 테고 그렇게 좀 바꾸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제 저도 그랬지만 사회에서 만나본 분들이 학점대로 동작하시는 분들을 그렇게 많이 본 적은 별로 없어요. 학점이 높지 않으면 그러니까 기록을 차라리 안 하시는 게 어떨까. 굳이 그 맨 앞부분에 쓸 이유도 없고 뒷부분에 꼭 적어야 되는 거라면 뒷부분에 표현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본인이 아까 성장하고 배우는 게 이제 즐기는 분이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학습을 하는 스타일인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적용하는 사람인지를 좀 잘 표현하셨다면 그러니까 과거의 경험에서 나는 이러이러한 것을 이렇게 적용하고 학습을 하고 성장을 했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좀 해주셨다면 오히려 메리트가 되지 않을까. 이분 뭔가 꽂히면 빠르게 성장하고 학습을 하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이해가 될 수 있는 식으로 표현이 된다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게 좀 제 생각입니다. 네. 전반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걸 조금 종합을 해보자면 이제 본인이 공부했던 내용에 대해서 뭐 활동했던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세히 기술을 해주셨지만 조금 더 프로페셔널하게 작성해 주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느낌으로 살짝 받아들여집니다. 네, 이렇게 세 번째 지원자분 이력서까지 봤고요. 다음 분부터는 이제 경력이 있으신 분들 이력서입니다. 자기소개 부분이 매력적이지 않은 건 좀 동의하고요. 채용 담당자들은 항상 이력서에서 어떤 6개월 이상의 공백은 반드시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게 꼭 도전이고 혁신인데 사실 회사는 그런 인재들을 원합니다. 저는 20분 만에 원하시는 걸 코딩해 드립니다.